인생 이야기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숭고한 자존심,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곤 하죠.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진정한 부와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한 한적하고 부유한 동네. 이곳에는 담쟁이 덩굴이 멋들어지게 휘감긴 대저택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위세가 당당한 박 사장의 저택. 이곳에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를 닦아내고 주인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차려내온 영자 씨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박 사장네 파출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시작됩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는 손마디는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와 있었고 손등에는 짙은 검버섯이 피어 있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아들 공부시켰고 이 무릎으로 우리 딸 시집 보냈으니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박 사장의 아내인 김 여사는 영자 씨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의 여인이었죠.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자마자 마치 자신이 귀족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영자 씨가 닦아놓은 거실 바닥을 흰 장갑을 끼고 문지르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영자 씨, 내가 말했지? 이 구석진 곳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일당에서 5만 원씩 깐다고. 나이 먹어서 눈이 침침하면 일을 그만둬야지. 왜 남의 집 귀한 바닥을 망쳐놔? 영자 씨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닦겠습니다. 사실 영자 씨는 이미 충분히 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딸도 제 몫이라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매번 어머니, 이제 제발 그 고된을 좀 그만하세요.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충분하시잖아요. 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주 깊고 오래된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자 씨의 남편은 박 사장의 아버지, 즉 고인이 된 박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버티던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월을 일찍 등졌고 홀로 남겨진 영자 씨와 어린 자식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였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영자 씨, 자네 남편은 내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간 사람이야. 내가 자네 가족을 책임지겠네. 하지만 공짜로 돈을 주는 건 자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 우리 집 살림을 도와주게나. 박 회장은 영자 씨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책정해 주었고 영자 씨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아들인 박 사장의 집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 사장 부부는 그 내막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자 씨를 오래된 쓰기 편한 몸종 정도로만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의 금쪽 같은 아들 민수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부는 건설사 사주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번 결혼식은 대한민국 상위 1%만 모이는 자리야. 당신 같은 사람이 얼씬거리면 격이 떨어지니까 식장 안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대신 신부 대기실 뒤편에서 화장품이나 챙기고 축의금 명부나 정리해. 영자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노라 답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내식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명품 옷을 차려입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자 씨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빛바랜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 박 회장이 고생 많다며 선물로 준 소중한 옷이었죠. 하지만 김 여사는 그런 영자 씨를 보자마자 질색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촌스러운 옷은 뭐야. 사람들 보면 어쩌려 그래. 아 얼굴이 화끈거리네. 당신 저기 구석에 가서 박스나 옮겨. 내 눈에 띄지 말고. 영자 씨는 묵묵히 예식장 뒷문 쪽에서 버려진 꽃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장 입구 쪽에서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식에 메인 귀빈으로 초대된 젊은 천재 사업가 강준호 대표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IT 업계의 거물로 정치권에서도 모셔가려 안달인 인물이었습니다. 박 사장과 김 여사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음을 지으며 강 대표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이구, 강 대표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요. 우리 민수 녀석이 강 대표님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게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강 대표의 시선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저 멀리 구석에서 상자를 나르고 있는 초라한 노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박 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영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식장에 절대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아들 장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예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과 김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사장 부부가 30년 동안 무시하고 천대했던 파출부 영자 씨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업가 강준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하는 아들의 손을 인자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니. 사장님 댁에는 내가 갚아야 할 큰 빚이 있단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야.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건 지난 30년간 제가 이 집에서 일하며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겁니다. 우리 준호가 사업 시작할 때 보태주려고 모았는데 아들놈이 워낙 잘 돼서 쓸 일이 없었네요. 이 통장에는 박 회장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자까지 다 담았습니다. 사장님이 작년에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사채까지 끌어쓰려고 하셨을 때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도와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 투자자가 바로 제 아들 준호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우리 남편 목숨값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준 박 회장님 댁을 꼭 도와달라고요. 박 사장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돈 없는 노인네라며 멸시했던 영자 씨가 사실은 무너져가던 자신의 회사를 살려낸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는 사들였던 명품 가방을 떨어뜨린 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당신 집에서 일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박 회장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 모욕을 참아낸 겁니다. 이제 은혜는 충분히 갚은 것 같으니 제 어머니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사람은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고 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진짜 귀한 법이지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영자 씨와 준호 씨가 식장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강 대표 어머니였다니. 박 사장네, 은인한테 저렇게 대접하다니 천벌받겠어. 으리으리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수치심과 후회로 가득 찬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후 박 사장의 회사는 준호 씨의 투자가 철회되면서 다시 위기에 빠졌고 김 여사는 동네에서 사람 볼 줄 모르는 천박한 졸부로 낙인 찍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반면 영자 씨는 아들이 지어준 따뜻한 집에서 그동안 못다한 휴식을 취하며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진짜 귀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그 뒤에서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누군가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수호천사일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자 씨와 같은 귀한 인연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